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 등을 상습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로 구속된 양양군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양군은 앞서 행안부와 고용부가 실시한 감찰 결과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내린다 방침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이불 속 인물을 여러 명의 남성이 짓밟고 쓰레기 수거 작업 중에는 청소차에 타기 위해 헐레벌떡 달려갑니다. 모두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인 40대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강요한 일들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신가요? 피해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잠깐.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잠시만요.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신분인 환경미화원 3명을 상습 폭행했습니다.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달리게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협박과 모욕을 일삼았습니다.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과 본인이 사들인 주식을 매입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비비탄 총을 쏘고 담배꽁초를 던져 죽게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한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좀 최대한 안심시키고 그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게 저희가 보호 조치라든가 뭐 이런 그걸 좀 했고요. 경찰은 강요와 상습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된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고 수요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양양군은 앞서 행안부와 고용부가 실시한 감찰 결과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 부산 도심이나 주택가 등지에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홀덤펍으로 위장해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번화가뿐만 아니라 주택가에도 이런 불법 도박장이 파고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주 등을 상대로 법원에 범죄 수익금 추징 보전 인용을 받아 9억 원 상당 범죄 수익금을 확보했습니다. 고이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일순간 내부가 어수선해집니다. 테이블에 무더기로 앉아있는 손님들. 자,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조금 전까지 손님들이 했던 것은 텍사스 홀덤이라는 카드게임입니다. 게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현금이 오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도박장소 개설, 관광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업주 10명을 구속해 최근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다른 업주와 딜러 등 94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10개월 동안 부산 해운대 등지에서 마치 정상적인 홀덤펍인 것처럼 차려놓고 뒤에서는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인증된 손님만 받았습니다. 그런 뒤 현금을 받고 칩을 환전해줘 게임을 하게 했습니다. 경찰이 이번에 적발한 홀덤펍은 모두 16곳으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도박을 위한 불법 환전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곳의 판돈 규모는 최소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업소를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영업을 계속하였고요. 또한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등지에서도 위장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단속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업주 등을 상대로 법원의 범죄 수익금 추징 보전 인용을 받아 9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확보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고희입니다. 보증금을 내고 미션을 수행하면 환급해주는 방식의 자기개발 플랫폼이 기습적으로 파산하면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선결제 먹튀 사기가 또 일어난 건데요. 전문가들은 업체가 예치금을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선웅 기자입니다. 최근 장고은 씨는 평소 이용해오던 자기개발 플랫폼 미션 캠프 사이트에 회사가 파산했다는 공지를 확인했습니다. 장 씨는 보증금 30만 원을 내고 블로그 리뷰 프로그램을 신청해둔 상태였습니다. 황당했죠. 완전 이거 사기 아닌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지원 문자가 오더니 그 다음날 파산을 했다. 그러면 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이. 파산 직전까지 프로그램 신청을 종용하는 문자가 날아왔고 지난해부터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온 탓에 피해가 컸습니다.
피해자만 1,200여 명에 총 피해액은 8억 원대로 추산되는데 경찰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결제 사기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24일에는 예치금을 내고 공부 목표를 달성하면 추가 보상금까지 주는 파트타임 스터디도 파산했습니다. 이곳도 파산 직전까지 보상금 2배 이벤트로 고객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웠습니다. 선결제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혹시 모를 피해를 막으려면 선결제를 할 때 일시불이 아닌 할부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업체가 망하더라도 카드사의 잔액 지급을 거부하는 할부 항변권을 신청해 추가 피해만큼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업체가 예치금을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선동입니다. 지난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들이 합동감식에 착수했습니다. 현장 작업자와 태안화력 관계자 등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데요. 발전소 앞에선 지난 2018년 끼임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7주기 추모제가 진행됐습니다. 하준 기자입니다. 공장 설비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해 협력업체 직원 2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설비 1층으로 열 교환기, 번호 교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다친 작업자들은 3층에서 보온 덮개를 덮는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에 착수했습니다. 화재 당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던 상황으로 미뤄볼 때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수사당국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현장 작업자와 태안화력 관계자 등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태안화력 내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설비 건물에서 불이 난 건 2023년 1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날 합동 감식에 앞서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선 지난 2018년 끼임 사고로 숨진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7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추모객들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도 현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고 기업과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법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며 원청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용균 이외에도 구조가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아픈 증거입니다. 더 이상 아무도 죽지 않는 당연한 세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걸음을 멈추지 않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지난 6월엔 태안화력 하청 노동자 김충현 씨가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하주입니다. 우리나라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이 함께 만든 코리아 전담반이 캄보디아 현지 범죄단지에서 우리 국민 1명을 구출했습니다. 경찰은 단지를 덮쳐 범죄 조직원 51명도 일망타진했는데요. 경찰은 앞으로도 추가 스캠 단지 검거를 위해 캄보디아 측과 긴밀히 공조할 방침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 경찰이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의 스캠 범죄 단지로 진입합니다. 이들은 지난 9일 단지에 갇힌 채 고문당하던 20대 한국인 1명을 구해냈습니다. 현지 경찰 100여 명과 코리아 전담반 소속 한국 경찰관이 함께 건물 1층과 주변 지역을 봉쇄하고 단지를 덮쳐 조직원 51명도 한 번에 붙잡았습니다. 지난 4일 한국인 남성이 감금돼 고문을 당한다는 신고를 받고 위치 파악에 나선 경찰은 곧바로 현지 경찰에도 긴급 구조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긴급 구조 요청서는 양국 경찰이 최근 협의한 절차로 우리 국민들의 현지 긴급 상황이 확인되면 인적 사항과 위치 정보만으로도 현지 경찰이 출동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 전담반의 경찰들은 신고자 진술과 첩보들을 활용해 시하누크빌의 범죄 단지에 50여 명의 한국인 조직원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한캄 양국 경찰관들이 일주일에 걸쳐 함께 예상 도주로를 파악하고 동시에 현장을 급습하면서 대규모 합동 구출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감금 피해를 받고 있던 우리 국민을 신속히 구출하고
이를 토대로 대규모 범죄 조직을 검거하는 데 이르기까지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 간 국제공조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추가 스캠 단지 검거를 위해 캄보디아 측과 긴밀히 공조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최주원입니다.